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공천을 앞두고 이용섭, 강기정 두 후보가 한치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고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까지 연출됐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TV토론에서 격돌한 강기정, 이용섭 후보. 토론 초반부터 민선 7기 광주시 청년 고용률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전체 고용률도 낮아졌고 청년 고용률은 3등에서 꼴등으로 하락했고 실업률은 3등에서 1등으로 최하위가 됐습니다. 고용률 목표가 68%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이 68%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 후보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당초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는 없습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이용섭 후보는 AI 반도체 10조 투자와 미래 자동차 부품 2천억 원 투자, 강 후보는 신경제 지도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산업 등으로 10,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두 후보 모두 경선 시작 전에 승기를 잡았다며 상대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왜 지지율도 그리고 시민들이 열광하고 호응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같은 지자체장이신데 김용록 전남지사님은 30초 지났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은 떨어질까? 저는 이건 가짜 뉴스, 허위 뉴스가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누가 퍼뜨렸을까요? 급기야 토론 막판에는 이용섭 후보가 강 후보의 자질 논란 카드를 꺼내들었고 강 후보는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 후보가 비겁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작년에도 동구 모 음식점에서 음주 후에 모 대학 교수를 폭행했다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물었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죠. 좀 비겁하네요. 이용섭 후보. 마지막 기회를 저는 지금 방어할, 답변할 기회가 없어요. 30조 들어놓고 네거티브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 시청자들이 뭔 생각을 해서 강기정 웃긴 사람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생방송 토론에 불이 꺼지고 난 뒤에도 강기정, 이용섭 후보는 비판과 설전을 이어갔고 SNS와 입장문을 통해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 물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내일부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선전에 돌입합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에다 초박빙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으로 진행되는 이번 경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송정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광주시장 자리를 놓고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는 이용섭, 강기정 후보. 양 후보 모두 서로가 승리를 자신하며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시민들이.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느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지지합니까? 어제 나온 여론조사도 제가 4포인트를 화면을 좀 비춰주시죠. 좀 더 주신다 그랬. 경선 전부터 뜨거운 경쟁을 펼쳤던 광주시장 선거의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민주당 경선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경선 방식은 시민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입니다. 통신사가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6만 명에게 ARS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보는 방식인데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시민 여론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권리당원 투표는 첫째 날 카카오톡을 통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투표를 진행하는 업체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하는 후보를 물어보는 아웃바운드 조사를 진행합니다. 시민 선거인단과 권리당원에게 총 5번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 중 한 차례 투표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 날은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들이 직접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지지하는 후보를 대답하는 인바운드 조사를 실시합니다. 나흘간의 경선 일정이 끝나면 27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발표합니다. 경선에 앞서 진행된 3차례 토론에서 양측은 한치의 물러섬 없는 난타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부동층 흡수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누가 승리를 거둘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총연합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 586 정치인은 광주시장 경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총연합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대표적인 586 정치인들이 강기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선대위원장까지 맡는 등 광주시장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권 재창출 실패 책임을 망각하지 않았고 정계 은퇴 선언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라면 시장 경선 개입을 중단하고 광주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고난 직업이 단체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전남에는 3선 연임 제한을 넘어선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실력 덕이란 평가도 있지만 그만큼 지역에 인물이 없다는 비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단체장 5선에 도전합니다. 2002년 완도군수 당선을 시작으로 내리 3선 고지에 오른 뒤 2018년 목포시장으로 또다시 단체장 인생을 시작하고 연임에 나선 겁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2006년, 2014년, 2018년 도합 3선을 달성했고 4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재선을 끝으로 선거에 나서지 않았다가 2018년 군수직에 복귀했습니다. 진검다리 4선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6월 1일 치러지는 신안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석형 전 한평군수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3선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뒤 전남지사,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다시 군수 선거에 나섰습니다. 당선되면 역시 4선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 임기를 4년 그리고 3기 안에서만 계속해서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연속된 선거에서 선출됐을 때만 적용됩니다. 전국에서 4선 단체장은 서울 용산구청장, 동대문구 구청장, 강서구청장, 부산 기장군수, 충남 계룡시장 등 다른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특히 전남이 두드러집니다. 슬로우시티, 마세도시, 옐로우시티, 퍼플섬, 나비 등 각각의 도시의 독특한 상징을 성과로 남겼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행정 능력, 저인망식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측근과 사조직, 파벌에 따른 갈등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건 문제입니다. 천생 직업이 단체장으로 여겨질 만큼 재임 기간이 긴 3선 초과 단체장. 변화와 쇄신을 내건 도전자들의 대결은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학동과 화정동 붕괴 참사 유가족들이 6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사고 후속 과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학동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희생자 가족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두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없었던 일처럼 잊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개발과 발전만 외치기보다는 산업재해 방지책을 고민해 정책에 반영하고 사고로 피해를 본 학동 재개발 조합원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등의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여수 산단의 한 화학공장에서 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 조치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45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광양의 한 주택에서 62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아들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A씨 어머니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했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이 오는 2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 전남 버스노조의 파업 참여 여부가 주목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버스노조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최근 진행한 총파업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에 대비해 대체 인력 투입 등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6일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이 가까스로 처리됐습니다. 전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기초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관련 조례안 심의에 나섰는데 사직자를 제외한 7명의 의원 가운데 내면 출석으로 의결 정족수를 겨우 채운 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뒤이어 본회의가 열렸지만 사직자를 제외한 43명의 재적 의원 가운데 10명이 청가를 냈고 출석 의원 32명 중 9명이 이석해 의결 정족수를 겨우 넘겨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해상풍력 신중 검토 의견을 발표한 데 대해 목포와 순천, 광양, 광주 등 4개 상공회의소가 해상풍력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해상풍력은 지역의 미래 신산업을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상풍력 산업을 특화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라고 주장했습니다.